안녕하세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본업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알지 못하는 약간의 조심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제 이야기를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보호자께서 전화를 주셨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건강검진을 확인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첫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때는 자격증도 필요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 관련된 조회도 하죠.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꼭 평가 때도 저희들이 검사를 받는 부분은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기본적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확인을 하죠. 하지만 보통은 일상적으로 저희가 건강검진 확인서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 사람이 근무를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하는 센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희 센터에서 제가 받은 전화는 현장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한테 했던 말이 시발점이 됐습니다. 수급자가 비형 간염 보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나도 비형 간염 걸려본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 완치됐어요 라고 했던 한마디 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센터에 확인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완치된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였고 요양보호사는 함께 병원으로 가자. 나 완치되었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셨어요. 보호자들이나 수급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은 바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건강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지, 나를 돌보아 줄 수 있는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로 되어가면서 우리가 조심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어떤 환경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현재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나는 젊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호적상 등록되어 있는 내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70이고 70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달리 요양보호사로서 써주지 않는다. 그것이 억울하고 속상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저희 센터의 지금 현재 최고령 요양보호사는 80세입니다. 물론 수급자가 그것에 대해 불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을 채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그만큼의 요양보호사가 그 나이만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의 핵심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양보호사는 현장에서 내가 어디가 얼마큼 아파요 라는 말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은 기사가 있어요. 요양보호사는 아파도 산지처리를 받지 못해요. 요양보호사는 아파서 한 달에 60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고 4대 보험에서 제외됩니다 라는 말을 그런 내용의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센터도 땅을 파서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의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내가 무릎 수술을 5년 전에 10년 전에 했습니다 라는 말이 수급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일까요? 경우에 따라서 내가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컨디션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수급자에게 같이 조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해결돼서 그 부분 때문에 이 서비스가 지속되지 못할 거라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던지 아니면 시작할 때 센터랑 상의를 한번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급자들은
요양보호사들에게 돌봄을 받고 싶어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돌봄에 대해서 제가 사전적 정의를 한번 알아갖고 왔습니다. 돌봄이란 건강의 유무와 관계없이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회복을 돕기 위해 받는 것이 돌봄이라고 해요. 그렇다는 말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나를 돌봐주러 왔으면 돌보아 달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돌봐주러 온 사람 자체가 몸이 아픈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거북한 건 사실이겠죠. 수급자들이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습니다. 물론 85% 정도는 나라에서 건강보험 재원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고, 본인 부담금 내는 거는 맥시멈 15%까지죠. 그런데 15%도 돈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내고 요양보호사로부터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데 요양보호사가 제가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옛날에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다 청소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욕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르신을 돌보아, 예를 들면 어르신의 기저귀를 갈 때 어르신을 책임져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내용으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 조심해야 될 건 뭘까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건강을 해치면서 근무하라.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환경에 우리 돌봄 영역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한다는 건 이럴 수 있는,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는 환경에 분명히 처하게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매일매일 요양보호사가 휠체어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가야 되는 집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어르신의 몸무게가 처음에는 한 50kg 정도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조금씩 내가 돌보아드리면서 어르신들이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60kg대로 혹은 65kg 이상으로 몸무게가 증가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나는 매일매일 요양보호사는 휠체어를 밀고 나갑니다. 휠체어 무게에 어르신의 몸무게, 게다가 휠체어를 몰고 나가서 장이라도 보게 되면 그 장 본 것까지 무게까지 더해서 우리는 휠체어를 밀게 되죠.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당연히 손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픕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일 반복할 때 우리는 어르신에게 조금씩 서로 타협점은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의 말이 내가 아프면 책임질 겁니까? 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나도 사람이고 당신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나도 늙어가고 당신도 늙어가고 고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서로 합의를 해봅시다 라는 말로 서로 절충안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 그곳에서 바로 버럭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다치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는 식의 대화는 결코 수용될 수 있는 대화가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신규 대상자를 만나거나 새로 수급자를 계약하게 될 경우에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거는 조금 젊은 요양보호사는 없나요? 라는 거예요. 젊은 요양보호사와 나이가 좀 있으신 요양보호사의 차이는 100%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적인 말투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말투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염려하는 것은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금 더 젊은 사람이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분들을 상담할 때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요양보호사는 분명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급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서비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관련해서 요양보호사의 나이를 대충 이 정도가 어떠실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내 마음은 28 청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8 청춘에 맞는 컨디션을 유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내가 손목이 아프니까 걸레 짜는 거 못해요 라는 말보다는 자, 이렇게 하면 저도 사람이라서 제가 오래오래
어르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제 몸도 아껴가면서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다른 언어로 대체를 하는 건 어떨까요? 현장에서 내가 아프다라고 말을 하는 건 결코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언어는 아닙니다. 내가 아픈 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기보다는 서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조금 더 지혜롭게 일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제 의견에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문할 거리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귀를 기울여 드리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을 담아 드릴게요. 조금이라도 요양보호사로서 보람 있는 일로 결과물을 만들고 그래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래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이 돌봄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드리는 조그만한 도움의 말입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화이팅!